자, 변 대표께 좀 여쭤보면 희망 섞인 말씀 말고요. 실제로 이 선거를 이제 한다. 그럼 몇 퍼센트 득표율에 몇 명 당선 정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까? 아니 근데 이제 우리는 워낙 큰 변수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송영길 대표 석방 자체가 그 자체로 한 뭐 퍼센트로 따지면 뭐 2, 3% 좌지우지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석방에서 이제 호남에 내려갔을 때 호남에서 이제 송영길 대표가 하나의 이제 큰 인물 정치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송영길 대권까지도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정도까지 갔을 때라면은 지금 계산할 수 없는 정도로 나오는 네.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이제 변수가 이제 보수 쪽이 급격히 붕괴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태극기 보수 변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태극기 보수들이 이제 한동훈을 이제 끝장내겠다고 지금 전략을 짜고 있고 그 한동훈을 끝장내는 무기를 태블릿 PC 조작으로 치겠다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 공격이 만약에 들어오면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윤석열 정권을 조기에 퇴진시키겠다 그러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태블릿 PC인데 보수들이 그걸 막 들고 나가지고 하기 시작하면요. 눈앞에 보여줄 수 있거든요. 아, 진짜 소나무 이 후보들이 국회에 입성하면 진짜 끝장내겠구나. 그래서 그런 것까지가 우리가 아주 긍정적으로 다 작용되면은 저는 아까 우리 노영희 변호사 얘기한 대로 9명도 가능하다. 명도가 그런 변수들이 이제 그때 정확히 틀어주면은. 예. 저는 좀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실은 이제 각자 우리는 이 후보들마다 가지고 나온 아이템들이 하나씩 있어요. 이 정권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변 대표는 일관적으로 계속 태블릿 PC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지금 그 이종섭 전 장관 그 지금 호주에 도망가 있는 그분과 관련해 가지고 저는 엄청나게 숨어 있는 것 같고요. 그 실타리를 하나 풀어내면은 현실적으로 이 정권이 막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다들 뭐 3년은 길다 내지는 뭐 탄핵하자 이렇게 말로는 하는데 그게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구체적으로 이 플랜을 가지고서 이 사건을 좀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지금 공수처도 지금 엉망진창인데 물론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이 윤 대통령 간의 사이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게 바로 이종섭 사건이거든요. 이종섭이 들어와가지고 수사를 받네 안 받네부터 시작해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헤게모니 싸움하면서 여러 가지가 시끄러운데 저는 그 뒤에 있는 더 큰 문제가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조금 공개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고 정보를 좀 취합한 다음에 저희가 만약에 국회에 들어간다면 그걸 집중적으로 파악을 해서 저는 이 특검으로 200명 이상 무조건 이걸 달성시켜서 완수시켜가지고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방향 또 대통령과 그 일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적절하고 불합리하고 자기네만 알고 있는 그 아나무인격인 행동들 이런 것들을 이번에 범야권 진보들이 합쳐가지고 민주당과 당연히 손을 잡아서 저는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임전 소장은 지금 소나무당이 실제로 좀 바람을 일으켜서 국민들에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열풍 또는 돌풍을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 좀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처음에 조국혁신당도 출범했을 때 사람들이 별 기대도 많이 안 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도 이제 민주당과 이제 뭐 연합하냐 안 하냐 얘기 나왔을 때 박홍근 의원이 이제 딱 선을 바로 그어버렸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나왔던 메시지들이나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이 이제 엄청나게 지지가 이제 모아졌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조국혁신당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지만 지금 이번에 소나무당 비례 면면이 보면 한 분 한 분이 다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작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송영길 대표가 석방이 돼서 실제로 활동을 하면서 다니게 된다면 뭐 그 전투력도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지금 일말의 미안함도 사실 있습니다. 네. 송 대표에 대해서. 그렇죠. 예, 부채감이 있는 거죠. 예, 어쨌든 가장 앞서서 저희 검찰청 앞에서도 이렇게 거의 매일 가가지고 투쟁하고 이랬던 걸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러고 잡혀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말의 약간 동정심, 미안함도 있어서 저는 그런 지지도 분명히 합쳐진다면 어느 정도 영향력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야권 연대의 큰 이런 물결이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호응을 받을 것이냐 이 문제는 그들이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정권이 총선에 임하는 태도, 상황을 보면 또 알 수 있다. 거기에서 반사이익이 아니라 역풍이 불어서 상당한 효과가 거대 야당의 큰 전선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국힘의 지금 수습 능력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오늘 아침에 이제 황상무 그 시민사회 수석이 일단 사퇴를 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 호주에 나가 있는 이종섭 대사 불러드리겠다고 보니 먼저 공언을 했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결국에는 한동훈이 완성했구나, 대통령실이 완전히 굴복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고 또 왜 이 내용을
특히 이종섭 장관의 귀국 문제를 왜 대통령실이 얘기하지 않고 한동훈이 나와서 이거 이제 끝났죠? 이제 해결했습니다라고 했을까? 여러 가지 의문의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뒷얘기가 엄청 많을 건데요. 이걸 오늘 또 제가 취재를 했습니다. 개연성 있는 상황들을 직접 듣기도 했는데 일단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완성했다 이렇게는 결론을 내도 되겠습니까? 저는 애초에 싸웠다고 보질 않기 때문에 약속 대련이다. 아니 약속 대련이라기보다는 둘이서 원 팀이잖아요, 원 팀. 예. 원 팀인데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한동훈 장관은 당에서 야, 이 출마자들이 이제 공천을 받아버리니까 그 전까지는 기어다녔는데 공천 다 받았어. 그러면 이제 지역구에서 사는 길은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게 맞다면 뭐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들 가지고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과 조정을 하는 거죠. 이대로 가면 죽는다. 큰일 났다. 당신 출당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합쳐가지고 아마 이렇게 좀 정리를 했다고 보고 실제로 지금 이게 출마자와 이 대통령실 갈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과 한동훈 갈등이 아니라 출마자와 대통령 갈등인데 여기서 하나 이탈세력이 생겨버린 게 도태우, 정광훈 등 이 태극기 세력들. 그러니까 이게 2파전이 아니라 3파전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 틈에서 또 요 태극기 세력들이 지금 굉장히 포션을 입혔어요. 오늘 자유통일당 지지율이 4.8%가 나왔는데 제가 알고 있는 보수 이 군소정당 조사가 최대치입니다. 이 정도로 간 거는. 4.8% 지지율이 자유통일당. 정광훈 목사가 여기는 정의당이나 이런 데가 있지. 보수는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예. 와. 도태우가 지금 무소속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자유통일당이 4.8%인데 8% 5%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태극기 세력도 막강하니까 이 3파전 구도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예. 만약 1대1 구도면 정리가 되는데 3파전이니까 정리가 안 되거든요. 약속 대련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국힘 내부의 공천자와 대통령실의 싸움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주셨는데 지금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이 사퇴하면서 오늘 아침에 6시 49분에 대통령실에서 출입 기자들한테 그냥 문자 보내고 끝냈는데요. 윤 대통령은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 이걸로 땡. 이것으로 땡. 보통은 사표를 내면 어떤 이유 때문에 사표를 냈는지 또 내가 좀 기여를 한 바와 아쉬웠던 점을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내버렸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라고 생각하니 대통령은 당연히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의 사퇴를 안 해도 되는 건이라고 판단했고 뭐 그렇게 해서 대통령실 기류가 흘렀죠. 그런데 외부에서 엄청난 압박이 들어오니까 비서실장을 비롯한 많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에 압박을 넣었다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우리 대통령한테 배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황상무 수석이 경로했다. 경로했다. 뭐 여기저기서 경로합니까 거기는? 못 받아들이겠다. 유행이야, 이제. 경로했다. 이제 이러면서 마지막까지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사표를 수리하는 과정. 그래서 추정컨대 이건 추정입니다. 명예훼손은 아닙니다. 추정컨대 대통령이 결심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 황상무 수석을 설득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가 나온 걸로 보면 그만큼 내부 갈등이 심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그리고 거죠. 거기 네. 정무수석의 한우섭 실장 있지 않습니까? 예, MB계 아마 예. 그쪽 정무 라인들도 막 설득했을 겁니다. 예, 예. 근데 지금 같이 그냥 거의 한 팀이기 때문에 알아서 그냥 정리하고 사실은 이 후보하고 대통령실의 싸움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이미 한동훈하고 이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끝났다. 서로 간에 더 이상 이제 이 헤게모니 싸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너무 무력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 한동훈에게 공이 넘어간 이 꼬라지를 도대체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엄청나게 분노감이 아마 마음속에 있는데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화가 너무 많이 나 있고 이 총선만 끝나봐라라고 이를 지금 갈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한동훈이가 이 언론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실의 체면을 살려줘가지고 이번에 이종섭 들어오는 건이라든가 이게 25일 날 들어가지고 뭐 하기로 했었잖아요. 25일 건 같은 경우라든가 아니면 황상무 수석의 그만두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줬고 대통령이 조금 창피하지 않도록 뭔가 좀 명분을 살려줬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마자 곧바로 대통령실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무슨 소리냐. 우리 원래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얘기가 또 나온 거예요. 기사로. 그 기사로 거기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려고 했었던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먼저부터 이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었었는데 마치 한동훈이 자기가 무슨 공을 세우냐 이렇게 하는 건 되게 불쾌하다. 이런 취지로 지금 기사가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좀 찾아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요. 예, 그 얘기는 예. 무슨 뜻이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너 가만두지 않겠어. 내가 지금 이 총선 때문에 좀 참고 있지만 너는 이제 끝장이야. 이제 이 생각을 지금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부들부들 떨지만 총선만 끝내봐라. 넌 이기든 지든 끝장이다. 이걸 지금 서로 간에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바보도 아니고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많이 충성하면서 얻어먹었던 것도 있고 그동안에 본인이 사실 그 품에서 컸던 거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오기에. 그런 사람이 이제 자기가 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지금 버티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총선 끝난 다음에 나 버려질 거 알아. 하지만 나에게도 한 방이 있어. 이제 이걸 지금 서로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둘이 워낙 오랫동안 한 몸으로 이제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이제 조금 지나고 나면 대통령의 성격상 총선을 이기고 지고 나하고 전혀 상관없어. 나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이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이제 점점 선거가 다가올수록 이렇게 커지고 두 번째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말 커다란 무기를 준비해서 한번 팍 터뜨릴 것이다. 자기네끼리. 네.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도 시중에 아주 깊이 알고 있는 분들은 노영희 변호사가 했던 얘기 저도 직접 들은 바가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약속대로는 아니지만 갈등이 심하다. 그 갈등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상호 경쟁을 뛰어넘는 전쟁의 상황이 이미 와버렸다 이렇게 돼 있고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